네, 안녕하십니까.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 모바일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신용호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 디바이스 API, 그러니까 실행 환경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실행 환경, 디바이스 API에서는 우선은 이제 모바일 하이브리드 어플리케이션 관련해서 이제 확인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전자정보 모바일 표준 프레임워크가 제공하고 있는 디바이스 API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정보 디바이스 API 실행 환경이라는 거는 이제 하이브리드 앱을 개발할 수 있는 이제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좀 더 쉽게 개발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사용하실 수 있게 그렇게 환경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전자정보 모바일 웹 실행 환경이라는 거는 이제 웹 기반의 이제 환경을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개발된 웹 실행 환경은 이제 그 네이티브 환경이 이제 밑에 그러니까 하위에 이제 구축을 해서 이제 배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반 이제 그 하이브리드 환경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윈도우나 맥이나 리눅스, 그러니까 모든 OS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개발도가 필요한데 뭐 이클립스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같은 걸로 이제 개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안드로이드 SDK가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이 환경 내에서 이제 개발하고 이제 컴파일해서 배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맥 OS에서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엑스코드라는 이제 전용 개발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 도구를 통해서 빌드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코코아 터치라는 이제 전용, 그러니까 네이티브를 지원하는 이제 전용 그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반 하에서 이제 제공이 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디바이스 API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디바이스 API라는 거는 이제 그 전자정보에 제공하고 있는 이제 그 하이브리드 프레임워크의 이제 기본 API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디바이스 API가 제공하고 있는 이제 네이티브 기능들이 있습니다. 뭐 카메라라든가 GPS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그러니까 네이티브 기능이 있다고 하면 이제 이 플러그인을 통해서 하드웨어 기능을 이제 확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기능들도 이제 플러그인 통해서 제공을 받을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디바이스 API를 통해서 빌드를 하면 이제 모바일 하이브리드 앱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앱스토어에 등록할 수 있게끔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좀 우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하이브리드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이제 하이브리드 프레임워크를 이제 모바일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가 제공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10종의 이제 그 디바이스 API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뭐 카메라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뭐 파일의 입출력, 그 다음에 GPS 등등등의 그러니까 하드웨어 기능을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웹 기반의 소스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플러그인 형태로 이제 추가로 제공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뭐 인터페이스 API 등 이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통신도 이제 그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에서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들의 이제 근본이 되는 이제 프레임워크가 있는데요. 이제 그 앞서도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던 이제 폰갭 아니면 이제 코도바라고 하는 이제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웹 쪽에서는 이제 HTML5 기반으로 이제 기술이 적용이 돼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전자정보 디바이스 API의 이제 환경은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이제 실행 환경과 이제 가이드 프로그램이나 개발 환경들이 지금 현재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 환경은 이제 폰갭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12종의 이제 오픈소스 디바이스 API가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그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에서 10종을 이제 추가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바코드라든가 아니면 이제 압축 해제하는 것들 아니면 리소스를 업데이트하는 것들에 대한 이제 그런 이제 그 플러그인들하고 그러니까 실행 환경을 이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이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이제 환경들이 제공이 돼도 막바로 개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뭔가 구동이 된 소스가 있어야 되고 확인할 수 있는 샘플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안드로이드, iOS 각각 한 20여 종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러니까 전자적 표준 프레임워크 이제 포털 사이트 다운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그 개발 환경에서 이제 그 템플릿, 그러니까 프로젝트, 그러니까 그 위자드 통해서 생성해서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 환경,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발 환경, 예, 여기 이 개발 환경을 통해서 이제 그 프로젝트를 이제 생성을 이제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이제 환경들을 이제 기본으로 이제 제공하고 있다고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이제 하이브리드 프레임워크들이 어떻게 지금 연기가 되고 동작이 되는지를 좀 더 이제 어떤 표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웹 쪽은 이제 이런 이제 웹 리소스를 이게 기반으로 이제 그러니까 운영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HTML5나 CSS3 그리고 확장된 자바스크립트를 이제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자정보는 이 기반 위에 이제 웹 실행 환경을 제공해서 이제 어떤 이제 UI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스터마이즈 수 있는 환경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웹 환경이라고 하면 이 웹 환경에서 그러니까 네이티브 기능은 필요로 한다. 그러면 이제 네이티브 기능은 호출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하이브리드 프레임워크가 필요로 합니다. 이게 이제 폰갭이나 코도바라는 이 프레임워크들이고요.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가 이제 그런 하이브리드 쪽에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에서는 디바이스 API라고 해서 이제 기본적인 API라든가 아니면 전자정보 특화된 그런 이제 추가적인 그 API가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로 그러니까 네이티브의 기능들을 좀 보다 손쉽게 이렇게 호출해서 사용하고 이제 개발할 수 있게끔 이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안드로이드나 아이폰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실제 사용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익히 잘 아실 텐데요. 실제 이거의 어떤 이제 그 개발적으로 볼 때 어떤 이제 구성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리눅스 환경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쓰고 계시는 이제 안드로이드 폰은 리눅스 컴퓨터가 하나씩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제. 자, 그래서 이 커널, 그러니까 커널 환경에서 이제 C나 C++로 된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이 라이브러리에 그러니까 준해서 이제 그 동등한 환경으로 이제 그 자바 버추얼 머신이 이제 탑재가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뭐 서버나 PC 쪽에는 자바 버추얼 머신이 탑재가 되는데 이 모바일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탑재하기는 좀 아무래도 버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에 특화된 이제 달빅이라는 그러니까 가상 머신이 탑재가 되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메모리나 이런 이제 자원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게끔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뭐 요즘에 보면 이제 오라클하고 이제 그 구글이 좀 이제 그 라이센스 좀 분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분쟁을 좀 이제 피하려는 이제 그 목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달빅이라는 이제 별도의 그러니까 자바 VM을 사용한다고 그러니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라이브러리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가 있고 그 위에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올라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이제 마커널, 그러니까 마커널 위에서 동작이 되고요. 그래서 코어 OS나 이제 미디어 계층이 있어서 이제 어떤 멀티미디어나 이런 기능들 기반, 그러니까 그 어플리케이션의 어떤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코아 터치라는 이제 그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UI 프레임워크인데요. 이 UI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그 아이폰에 이제 고유한 그런 UI들을 이제 제공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그 스티브 잡스가 이제 복귀하면서 만들어졌다고 하고요. 뭐 참고로 뭐 그 전에는 뭐 카본 프레임워크이라는 게 뭐 카본 프레임 기반으로 뭐 동작을 했다고 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한 이제 그런 이제 환경적인 부분이나 이제 어떤 OS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면 이게 이제 웹킷이라고 있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앱이 이제 동작을 하려면은 기반이 되는 게 이제 웹킷이라고 있는데요. 이 웹킷이 뭐냐면 그 일종의 이제 브라우저 엔진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브라우저가 있고 그 브라우저 엔진, 그 브라우저를 구동시키는 엔진 같은 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이제 웹킷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웹킷은 이제 아이폰, 안드로이드 공통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모바일 개발을 하다 보면 약간 좀 유사성이 좀 있거든요. 엔진이 동일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구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웹킷 기반이고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플랫폼이 이제 얹어지는 상태인데 여기에 이제 커스텀 플러그인 이런 것도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개발한 이제 HTML이나 CSS, JS가 올라가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컴파일과 빌드가 돼서
이제 APK 파일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제 IPA가 떨어지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앱스토어나 이제 플레이스토어에 올려서 이제 배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화면 구성할 때 이제 그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전통적인 이제 레거시한 이제 웹 개발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게시판인데 어떤 이제 목록 화면에 대한 이제 HTML이 있고요. 여기서 그 쓰기, 뭐 등록하기 버튼을 이제 꾹 누르면은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등록 페이지로. 그래서 등록 페이지에서 내가 데이터를 이제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저장을 누르면은 네, 이제 뭐 안 보이는 뭐 소위 말하는 액션 페이지라는 걸로 통해서 뭐 DB에 저장이 되고 다시 목록 화면에 넘어오는 뭐 이런 구조를 많이 쓰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라운드 트립 어플리케이션이라고 그러고요. 이게 뭔가 뺑뺑이 돌고 뭔가 여행을 한다는 이런 의미로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고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그 jQuery 모바일에서 이제 구현하는 이제 뭐 페이지도 태그도 뭐 이렇게 선언했고 이렇게 해서 페이지 내에서 한 HTML에 여러 페이지를 이제 이동할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싱글 페이지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전체 HTML에 화면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일종의 레이어 같은 개념으로 목록 화면이 보여지다가 그러니까 이제 뭐 등록을 이제 꾹 누르면은 이제 등록 화면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 이동한다는 개념이 기존 화면의 레이어를 이제 없애버리고요. 등록 화면을 보여주는 이제 요 레이어를 이제 활성화시킨다. 어떤 이런 개념으로 이제 동작한다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장할 때는 이제 AJAX를 통해서 이제 서버 쪽에 저장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는 뭐 페이지 이동 없이 한 화면 내에서 이제 이동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뭐 예전에 뭐 비주얼 베이지나 이런 이제 뭐 CS 프로그램을 구현하듯이 이걸 이제 웹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구현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왼쪽처럼 이제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같은 식으로 모바일에서 이제 많이 구현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왼쪽의 장점은 이제 이 파라미터를 이제 물고 다니지 않아도 되겠죠. 이런 거는 이제 파라미터를 계속 물고 다니게 되니까 아무래도 개발에서 좀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인터페이스 되는 이제 구조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이 폰갭이라는 거는 이제 HTML 이제 웹 환경과 네이티브 환경에 대한 이제 어떤 인터페이스를 담당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OS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안드로이드 환경, 아이폰 환경, 뭐 윈도우 폰 환경, 뭐 우분투 환경 등등 되게 많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그 폰갭, 그러니까 코더바 API가 이제 이 OS 쪽에 필요한 네이티브 기능을 호출하고 결과를 웹 환경에 전달하고 이런 기능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현도 사실은 뭐 처음부터 개발을 한다면 개발자가 구현을 한다면 굉장히 어렵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이미 API에서 구현되기 때문에 가져다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런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전자정보에서 물론 제공하고 있지만 제공하지 않는 것들은 추가적인 플러그인을 통해서 그 플러그인을 올리면은 이제 기능을 확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을 확장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폰갭 쪽에 만약에 어떤 이제 좀 커스텀이 좀 필요하다 이러면 이제 네이티브 언어가 좀 필요하긴 하고요.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오브젝티브 C라든가 아니면 자바, 뭐 스위프트 같은 언어를 통해서 약간의 수정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이런 웹 환경에서 어떤 개발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죠. 하이브리드는 웹 기반으로 거의 개발이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이제 좀 더 이 하이브리드 저희가 제공하는 이 환경에 대한 어떤 이제 구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모바일 웹 어플리케이션이 있고요. 이거는 뭐 앞서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HTML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개발자들이 주로 이 영역에서 개발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폰갭 영역이 있는데요. 폰갭 영역에서는 이제 크게 엔진 부분이 있습니다. 엔진이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폰 쪽, 아이폰, 안드로이드 쪽에 그 폰 쪽 엔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어떤 기능이 확장이 된다 그러면은 네이티브 쪽에서 플러그인을 추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에도 그거에 상응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그 플러그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이제 삽입해주면은 기능이 확장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인터페이스 되는 방식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구현되는 방식이 어떤지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아이폰하고 안드로이드 약간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URL 상에다가 뭐 캡, 뭐 땡땡 슬래시 해가지고 어떤 그 특별히 인지할 수 있는 유니크한 이제 그 스트링을 추가해서 요걸 이제 인지하는 방식이고요. 캐치해내는 방식이고,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인터페이스라는 게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자바스크립트에, 그러니까 네이티브를 접근할 수 있는 이제 객체를 이제 주입하는 방식인 거죠. 이제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 네이티브를 접근할 수 있는 이제 그 객체가 이제 직접 주입이 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구현이 되게 돼 있고요. 사실 뭐 사용하는 데 있어서 뭐 이런 건 뭐 신경 안 쓰고 개발할 수 있게끔 아주 잘 돼 있으니까요. 예, 그런 건 아주 손쉽게 활용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시면은 이제 실제 이게 그 하이브리드 앱이 이제 구성이 됐을 때 어떤 이제 프로젝트 구조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많은 분들이 이제 개발자분들이 많으실 거니까 아마 이 구조에 대해서는 이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좌측은 이제 안드로이드의 구조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아이폰 쪽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왼쪽이 이제 이클립스의 어떤 구조인데, 사실 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도 임포트 했다고 하더라도 이 구조가 뭐 아주 뭐 많이 바뀌진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구조는 이제 거의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요. 이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빨간색으로 된 영역이 이제 그 웹 리소스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HTML이나 뭐 자바스크립트 통해서 이제 개발을 할 수가 있고, 이거를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셋이라는 이 영역에다가 따따따 디렉토리 만들고 그 안에다가 이제 넣는 방식이죠, 이제. 그리고 아이폰도 이제 어셋이라는 그 그룹이 있고요. 그 안에 따따따 디렉토리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필요한 요소가 들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소스가 아이폰, 안드로이드가 다른 건 아닌 거죠. 같은 HTML을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이브리드 앱의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원 소스를 가지고 멀티 플랫폼을 구현할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이제 그 개발 기간이라는 거 단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추가적인 구조는 실제 실습 시간에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이게 코드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뭐 개발자분들은 이런 차라리 이게 어떻게 보면 더 관심이 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코드에 더 익숙하시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게 자바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첫 화면은 이제 메인 액티비티라는 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상속을 받아야 되는 게 이제 코드바 액티비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바 액티비티에 그러니까 웹뷰, 그러니까 그 웹브라우저 같은 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장착이 되어 있고, 이거를 이제 익스텐드 받아서, 그러니까 상속 받아서 쓰면 되는 구조도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초기 페이지를 이제 그 설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로드 URL이라고 있어요. 근데 사실 여기다가 선언하는 게 아니라 여기 코멘트에 보면은 여기 XML이 있어서요. 설정 XML에 초기 페이지를 설정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여기다 이제 코드상에서 강제로 받는 거는 좀 이제 적합한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런 건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이폰의 이제 코드고요. 아이폰은 사실 이제 코드가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코드바에서 이런 이제 네이티브 쪽은 다 구현했기 때문에 CDV 이제 뷰 컨트롤러를 이제 상속받게끔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언어 체계는 다르다 보니까 좀 이제 아마 약간 좀 이제 자바 언어를 하셨던 분이 보실 때는 좀 생소한 이런 코드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C에서 왔기 때문에 뭐 H라는지 헤더 파일이 또 있는 게 좀 특징이라고 보면 할 수가 있고요. 이거 역시도 이제 똑같이 이제 config.xml이 있어서 여기다가 이제 기본 초기 URL을 이제 지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기 페이지는 이쪽에 설정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그 웹 기반으로 이제 개발이 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플랫폼에 비종속적으로 플랫폼 간의 재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웹소스를 이제 공유해서 한 개만 개발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 장표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네이티브 앱을 이제 개발할 수 있는 이제 환경을 제공하지만, 이제 요즘에 보면은 이제 그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는 앱이 그러니까 스탠드 언론으로, 그러니까 단독적으로 사용되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데이터가 서버로 저장이 돼야 되고, 저장된 데이터를 다시 앱으로 이제 불러와야 되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래서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에서는 이제 RESTful로 동작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가이드가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왼쪽에 여러 앱에서 오른쪽에 있는 이제 이 RESTful 서버 쪽으로 값을 이제 전달하고요. 그리고 이 값을 뭐 DB에 저장하고 다시 DB에서 셀렉트해서 앱 쪽에서 또 이제 뭐 목록을 보여준다든가 할 때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이제 그 구조를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디바이스 API 실행 환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옵소스 라이브러리가 꽤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개를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 통신을 위해서는 이제 스프링 포 안드로이드라는 이제 API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제 통신을 위해서는 이제 ASI, HTTP 리퀘스트라고 하는 이제 이쪽 아이폰 개발할 때 많이 쓰는 API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면 쪽에서는 이제 jQuery 모바일을 통해서 이런 이제 뭐 그 버튼이라든가 이런 이제 화면 위젯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jQuery 모바일이 jQuery 기반이다 보니까 jQuery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개발하다 보면 이제 부분적인 스크롤을 이제 제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때는 또 iScroll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이제 API가 있어서 이 API를 통해서 해당 기능을 이제 구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디바이스 API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또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디바이스 API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이제 뭐 카메라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전자정보에서 제공하는 이제 인터페이스 API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외부와 이제 통신할 때, 그러니까 이 하이브리드 앱이 통신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인터페이스 API라는 걸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보면 그 밖에도 이제 뭐 어떤 이제 문서, 그러니까 뭐 아리안글 문서나 뭐 이런 PPT 문서가 내려왔을 때 뷰어도 연결한 뭐 이런 이제 그 API라든가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뭐 보안상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이제 뭐 탈옥이나 루팅 여부 체크하고 뭐 그 다음에 내려온 파일은 이제 압축을 풀어서 뷰어로 전달한다. 이렇게 만약에 가정한다고 하면 아마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19번에 있는 제일브레이크 디텍션, 요 이제 플러그인을 그러니까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디텍션을 걸고 그 다음에 문제가 없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다운받은 이제 파일을 언집으로 통해서 압축을 풀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파일 오픈을 통해서 이제 그 외부에 있는 이제 뷰어 쪽으로 전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로 이 모든 제어가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거는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제어하다 보면 좀 더 수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은 실제 이제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사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샘플, 그러니까 그 참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속도계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써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실제 이 코드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게 디바이스 레디라는 이제 이벤트를 제공하거든요. 만약에 그러니까 그 코도바 플러그인이 정상적으로 바인딩이 됐다. 그래서 초기화가 됐다라고 하면은 여기 디바이스 레디라는 이제 이벤트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언을 했을 때 on device ready라는 이제 펑션을 이제 호출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on device ready 펑션이 그러니까 호출이 되고 이 안에다가 이제 여러분들께서 필요로 하는 네이티브 기능을 이제 구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 샘플로 보시면 이제 navigator.accelerometer라는 이제 객체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활성화가 돼 있고 여기서 이제 펑션을 부르고 여기서 이제 그 지정된 이제 그러니까 콜백 펑션은 이제 onSuccess라는 콜백 펑션을 이제 여기다가 선언을 해주면 만약에 get current acceleration이라는 이 메서드가 정상적으로 호출이 되면 이제 콜백이 이쪽으로 오겠죠. 그래서 이게 가속도에 대한 이제 x, y, z 값을 이제 수신 받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값을 이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이제 이런 기능들을 이제 구현할 수 있다고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자, 뒤에 보면 이제 이런 이제 카메라든가 캡처 뭐 이런 부분들이 쭉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실제 한번 참고를 하시면서 이제 나중에 필요할 때 이제 참고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장표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인터페이스 API라는 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REST 통신할 수 있는 이제 그 API가 되겠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서버와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에서 호출해서 서버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때 요 인터페이스 API를 이제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간단한 이제 어떤 이제 샘플들이 이제 제공이 되기 때문에요. 이런 장표를 이제 확인하시면 간단하게 이제 그 하이브리드 앱 개발을 이제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참고해서 개발하시면 되겠습니다.